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 뭐 노영희 변호사님이 또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죠. 아니, 통신 조회, 그러니까 통신 기록 조회. 아침에 통신 기록 전화가 왔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래서 통지한다. 조회 기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요 내용은 뭐 어쩌고저쩌고.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 기간까지는 안 나왔어요.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 제공받은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일부. 반부패? 반부패 수사 일부라니까. 무슨 이제 부패와 관련된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정치권 내가 뭘 저질렀겠어요, 내가. 부패. 정치권 인사 수사하면서 뭐 네. 번호가 나온 거겠죠. 지금 이런 수순이면.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네.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연락하라 이랬어요. 네. 그래서 문의처 번호가 있어요. 전화해봤어요? 530이요, 4 어쩌고저쩌고. 네. 전화해봤더니 전화 안 받아.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유명 인사다. 거물이십니다. 거물. 네. 근데 반부패 수사 일부는 엄청 높은 센데 아니에요? 특수부, 그러니까요. 특수부잖아. 그러니까 나를 왜 수사했을까?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영희 그렇죠, 변호사님. 바로 그거죠. 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심리학계 최대 아웃풋이다 지금. 이 정도 무게감 있는 인사가 배출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심리학계에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다. 여러분들. 통신 기록 조회했다는 거죠? 아니, 통신기록, 그럼. 통신기록이겠죠. 통신기록 조회. 근데 이런 게 한 번 오면 네. 진짜 긴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긴장하지. 저도 사실 옛날에 운동권 하고 이래서 예. 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음. 어느 날은 금융거래 기록 조회 무슨 통보 이런 게 온 거예요. 그 이메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나도 수사 대상이 됐나? 이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오픈뱅킹을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타 금융기관에 그 금융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그래갖고 좀 김이 샜는데 근데 제목을 보면 약간 긴장되잖아요. 금융거래 내역을 왜? 근데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아예 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방송에 많이 나오셔야 되고 공적 발언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인데 위축이 안 되시겠지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좀 있어요. 됐지. 위축되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서영주 소장님은 뭐 네. 이런 경우를 당하신 적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네. 한두 번 있었죠. 통신 기록 조회 이명박 정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저도 모르는 통신 기록 조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야당 생활을 오래 할 때고 제가 야당 보좌진 할 때라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아마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늦게 오신 거죠. 따져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제가 아는 뭐 후배나 친구나 선배들은요. 다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다 수사받고 무슨 내용으로? 기소돼서 말은 안 할 뿐이지 네. 뭐 다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기소돼서 기울백 받으신 분은 잘 빠져나가던데. 그러니까 그분은 대통령이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나머지는 네. 아내가 가정주부거나 남편이 그냥 뭐 일반 직장인을 하다 보니 피할 수 없죠. 오늘은 인물 시리즈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뭐 네네. 서영주, 김민아, 그리고 뭐 노영희가 아니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잠깐만. 이해 있습니다. 잘 안 나간다는 뜻이 앉혀놓고. 저도 잘 안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나가버려야겠네. 지금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오늘 쭉 이제 말씀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잘 나갔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잘 나가는지 알아. 저는 그렇게 잘 나가고 싶진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근데 일단 잘 나가시는 분들, 언론계에서 방송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준석 탄핵안을 냈단 말이죠. 네. 6당이 냈는데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빠졌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개혁신당이 사실은 제가 물어봤어요.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에 대한 거나 그 있었던 김홍일이나
혹은 류희린 방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나 김현 간사나 뭐 최영두 간사 이제 이런 분들 간에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더냐 예. 물어봤더니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준석 의원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랑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다. 그렇죠.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네.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천하람 의원도 그때 뭐, 미국 출장 갔잖아요. 그렇지. 네, 미국 출장 가버렸지. 해병대 특검 그거 할 때. 예, 최혜병 특검 네.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포장해서 예쁘게 말해주면서 마치 뭔가 엄청나게 본인들은 뭐 하는 것처럼.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네.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허은하 대표죠. 그렇지. 예. 그분이 그래서 원래 이미지 컨설팅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노리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장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효과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적이야. 예. 분석적이 아니고 이제 말이 저는 항상 약간 기니까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예. 1이 있고 2가 있는 것이다. 예. 1.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남발하는 것은 이제 과잉됐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업무를 하루 한 거 아니냐. 이제 이틀이 되겠지만 하루 한 상황에서 하루 동안 한 일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기각이 되거나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때 가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탄핵을 하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명분을 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이 맞거든요. 개혁신당은.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아니다가 이준석의 주장이고 또 다른 의원들은 또 다른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의 행위, 혼자만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에 놓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개혁신당은 왜 이렇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두 번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개혁신당은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모든 사안에 같이 붙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차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되면은 민주당하고 무조건 우리는 다른 세력이라는 거를 어떤 기회로든지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국면이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 말기에 가면은 결국은 이 개혁신당이라는 조직은 보수정당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의 예를 들면 보수정치의 재편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보수 정치의 재편기에 민주당 편이야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근거들을 또 한편에서는 하나하나 쌓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좋은 말로 회색 분자, 나쁜 말로 박쥐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자꾸 줄타기하고 오묘하게 가면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탄핵안이 왜 나왔나 보세요. 이진숙 씨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자기는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원 신청자들이 누구인지 당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본 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청문회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박문진 이사 자기네 편 7명, KBS 7명 이사, 그 다음에 박문진 이사 6명을 다 임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네. 지원자들의 신청서 내용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한 개라도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내가 이 사람들의 선임과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원래 지원자가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 다 제끼고 지원자가 8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쏙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혹은 나머지 여사당에서는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은 위증을 한 것이다. 이 사람의 그러네. 태도가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예전에 법과 살아가면서 준법 정신 나쁜 거 이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향후에 이 사람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 투성이의 정치
이 정권을 위한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이 탄핵에서 주된 근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근거가 틀렸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게 싫다고 해서 혹은 민주당하고 같이 엮이는 게 싫다고 그러네.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본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같냐. 이게 바로 문제고 이게 바로 저는 예전에 정의당이 나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저쪽 길로 갈게 그렇지. 하다가 망한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얘네들 이 교획신당도 나는 국민의힘의 이중대야. 이렇게 말하기 싫겠지만 나는 국민의힘 이중대도 아니고 민주당 이중대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거 말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하는 게 맞냐. 이준석이가 민영상 같은 사람을 코박고 사장으로 지금 앉히는 게 맞냐. 이 사람의 절차적인 행동이 맞냐. 이 사람이 제대로 과정을 지키고 절차 지킬 사람이냐. 이걸 보자는 거잖아요. 오늘 나올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민영삼 좀 이따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준석은 하나만 그렇게 보는 네. 거죠. 네. 하나만 덧붙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건을 처리를 하려면 요 인사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려면 이사들에 관련된 것들을 상임위원들한테 48시간 전에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 운영 규칙상. 그리고 이 내용을 24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걸 건너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긴급한 사안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사들의 임기가 8월 중순하고 8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참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봐도 긴급한 사안이 될 수 없고 혹시라도 이 임기가 만료가 되더라도 지금 이사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이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봐도 긴급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절차를 다 건너뛴 거잖아요. 이게 어떤 맥락이겠냐. 절차를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퉁치고 어떤 정치적 효과만 사실은 개혁신당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제외하더라도 예. 나중에 탄핵 기각이 되면은 역풍이 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 말고 이런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다 지금은.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준석 식의 어떤 정치가 항상 정치공학적으로만 흐르고 그리고 항상 뭐 그러니까요. 아침 시사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느 편에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장기를 줄 것이다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정치의 명분 가치에 관해서는 그냥 말로 그냥 대충 퉁치고 그리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서 그리고 또는 이미지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조금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얕은수로.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정부나 정책에 관해서 그러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걸 좀 생각을 해줬어야 된 것 같은데. 저는 예. 우리가 개혁신당에서 너무 기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돌아갈 곳은 보수예요. 결국은 민주당은 오지도 않고 진보적으로 올 생각이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예. 왜 자꾸 개혁신당이 왜 야당 역할을 안 하지? 그 3명뿐인 당인데 그 목소리를 같이 내주기를 바라는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준석은 특검법 때문이지 뭐. 아니 그 네. 부분도 어차피 이준석이 돌아갈 것은 보수고 예.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거를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이득보다 민주 진영이나 어떤 거대한 담론에 올라탈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셈법이 있는 당이라고 생각해요. 예. 3명이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이번에도 보면 내용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탄핵 부분을 해봤자 이게 되돌이표가 되고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수 입장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생적으로 개혁신당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개혁신당 세석 빼고 민주당이 민주 진보 진영의 힘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지 저는 개혁신당 -3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3 하고 그래야지 뭘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준석 의원과 허은하 대표를 기대한다? 저는 그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박문진 이사들과 이제 KBS 이사들 임명한 사람들 하나하나씩 볼 텐데 이진숙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진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나왔고 위안부도 논쟁적인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좀 국민 일반과는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위원장인 김태규도 이 사람들 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이군요. 네, 부장판사 출신인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었군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판결이 활용됐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어떤 대법원이 무슨 좌파라고 생각을 이런 판결하면 좌파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정도 공적은 세워야 한 자리를 얻는 거예요. 예. 아, 그 그래요? 그럼요. 이탄희에 관해서는 법관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이탄희의 주장에 관해서는 법관을 좌파 시민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심산.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요. 박문진 이사는 한 명씩 한번 꼽아볼까요? 김연아 평론가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윤길용, 박문진 이사. 이유영. 예. 하나씩 볼까요? 윤길용, 박문진 이사는 울산 MBC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새 미래 포럼 발기인,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본부. 다 비슷하네. 가짜뉴스 선정위원장, 공영방송 정상화, MBC 정상화 투쟁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가짜뉴스 관련 세미나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에서 8차례 이상 가짜뉴스 관련 세미나를 열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 시상식 행사를 후원했는데 가짜뉴스 퇴치에 힘쓴 공로자가 유튜버 한동훈 삼촌 TV래요. 근데 이 한동훈 삼촌 TV가 누군지 봤더니 이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KBS 앞에 그 조화 쫙 놔두고 한 10시 반에서 빠르면 10시 반, 좀 늦으면 11시 반쯤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제 KBS 사장이 김우철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마이크를 쥐고 의철아 내가 왔다. 김우철 사장. 제가 이제 본관에 있고 이 사람이 뭐랄까요? 그 집회 뭐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곳이 신관 바로 정문 앞이거든요. 네. 근데 신관과 본관은 KBS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00m 정도 직선거리로 네, 떨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네. KBS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관에서 4층에서 저 신관 정문 앞에서 들리는 그 마이크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업무를 볼 수가 없어. 업무 방해 정도로 한 10시 반, 11시부터 해서 하루 계속 종일. 또 한두 시간, 한두 시간. 그도 이제 목이 아프기 때문에 의철아 내가 왔다 왜 안 나가냐 뭐 이런 거야. 그게 그냥 막말로 시작해서 쭉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개월, 2개월 떠들어서 KBS 방송장악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때 예. 당시에 제가 KBS 라디오 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원래 신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다 막아놓고 그래, 거기서 맞아. 봉변당하고 거기서 봉변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 일으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그래요, 맞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못 가고 대신에 예. 뒤돌아서 본관으로 해서 이렇게 막 숨어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 패널들이. 이분이 이제 가짜 뉴스 퇴치에 힘쓴 공로자라고 상을 수상을 했었고 이게 이제 윤기룡 씨는 그렇게 상을 준 사람들 그런 행사를 후원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 기업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 사람 우리 PD 수첩을 그때 무력화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윤기룡 씨. 예. 이분들 보면 그러니까 위원들을 몇 면을 보면은 그냥 하나같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잘 공격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편을 들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부역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보수 신문에서 오랫동안 보수의 어떤 이런 극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흔들릴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본인들 입맛대로 방송국을 장악하기에는 딱 맞춤이다. 근데 가짜 뉴스 저는 전문가들을 데려왔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어처구니 없는 게 이준식 위원장이 가짜 뉴스의 본산입니다. 다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가 그때 정말 목숨을 잃었을 때 네네.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때 유가족들이 최근에서
마지못해 들어가서 결국엔 죽은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시한 사람이 이준석 당시에 그 보도국장이에요.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잔인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어디서 무슨 가짜뉴스 전문가들 들어놓고 뭐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 그러니까 이진수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구성이에요. 이거는 정말 야, 때 나중에 죄값 다 받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이준수 본부장 있을 때 그때 MBC 보도 본부장 할 때 이거 세월호 오버난 거잖아요. 전원 예. 구조했다는 말이. 아니 근데 이제 특징이 보면 그 품격이라는 게 그래도 진보건 보수건 이렇게 왔다 갔다 정권을 하면 기존의 어떤 품격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해도 진보 정권을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도 상당수의 인사들 대부분은 좀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왔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근데 예를 이거는 들면은 완전 히 안면몰수형 사람들이 맞아요.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의 예를 들면 공영방송 이사가 왔다고 해도 예. 그분들은 보통은 예. 그분들이 무슨 뭐 방송 정책에 대해서 주로 발언하고 그랬던 교수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고 맞아요. 방송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게 좀 이상하거나 극단적이었을 수는 있는데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나 그런 적은 사실 드문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비판을 할 때 예. 제가 한참 그런 뭐 미디어 정책 이런 거 다루는 매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비판을 할 때 미디어스에 있어. 미디어스 편집장이었어. 그런 정책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걸 문제 삼았지. 예.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오듯이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박문진 이사들에 대한 얘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임무영 변호사, 이 검사 시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 그다음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가기란 참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칼럼을 막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 이런 캠페인들은 네. 정말 이거는 방송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 이 여권에서 활용한 어떤 그러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아젠다를 선대해서 갖고 공격한 인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거를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보내더라도 좀 체면을 생각해서 과거 정권들은 안 했던 일들도 그런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대놓고 야 나는 윤석열 편이야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면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통위원장이든 공영방송 이사든 아니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다른 무슨 공공기관 사장이든 간에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런 자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악독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임무영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 그 스폰서 검사. 사건, 그 검사와 스폰서라고 PD 수첩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2011년도에 나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설업자 정 회장이 본인이 이제 직접 기억하는 검사들에게 뭐 각종 접대, 로비하고 접대하고 그 일부는 뭐 성접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지금 정 회장은 묘사를 하고 있고, 임무영 당시 검사는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간 책에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는 이제 좀 다퉈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막 나왔던 분들이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희한하네. 선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수에서도 부끄러울 만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국민의힘에서도요, 태극기하고는 거리 두려고 하거든요. 아니 검사 출신이 어떻게 변호사 된 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태극기 수준,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장차관을 하고 있고, 이런 방통위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사가 되고, 이게 정말 이 태극기의 부활이에요. 태극기 부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잠깐 하나 보면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있잖아요. 예. 보수언론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에 있었는데, 이분이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 개최한 바가 있고, 이사지원서의 KBS 사장은 국가기관방송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KBS를요,
중국의 CCTV나 러시아의 RT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허엽. 허엽. 야, 영상물 등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방송 정책에 대한 그 방송 운영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KBS는 공영방송이지 국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적 독립성까지 훼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 위원장이고 이사가 되는지 아유. 참 어이가 저는요 없습니다. 네. 임무영 변호사가 더 끔찍해요. 네. 이 사람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은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단상에 올라간 그것도 맞는 말이. 그것도 그 사람이 하고 적화통일을 걱정한 사람이기도 한데. 적화통일이니까 걱정된다. 막 빨갛게 물들었다 그런 예. 사람인데 저는 더 가슴 아팠던 게 자기 예. 페이스북에다가 박경석 스타일로 지하철을 엎드려 다니면서 적선을 요청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대체로 다리에 고무를 감싸고 있다. 진짜 불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을 전문 용어로 인어공주라고 부른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박경석 대표잖아요. 예. 그분이 지하철 투쟁하고 막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고무 이렇게 밑에 반신불수 돼가지고 다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모욕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도 같이 모욕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매우 낮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서 낮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려고 든다. 조선인은 성향상 포퓰리즘에 약하고 좌파적 감성주의에 영합한다. 조선이 언제 때 조선이?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은 사람이. 조선인 아니에요? 아니 그 자기도 그런데 그러면서 아니, 우리 한국인이죠. 한국인인데 예. 아니 말하는 본인에 대한 조선인 정말 하는 거 말하는 게 보니까 정말 싸가지는 없네. 이진숙 그냥 위원장한테 국적을 일본으로 옮겨주는 역사에 대한 싸가지가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이진숙 위원장을 누님이라고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 어? 그런데 너무 다행이다. 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을 국으로 몰아가는 이 무식한 좌빨의 종특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적 조선인데 이게 원래 일제 식민사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나?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 자존감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선인들을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 낮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려 든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임무영이라는 사람의 인격 자체가 의심되네. 보통 이런 걸 SNS에 올려가지고 언론에서 예. 기사가 날 것 같으면은 예. 지우고 비공개하고 예. 그때 뭐 예를 들면은 잘못 생각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재한 걸 보면은 당당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한국인 비하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거 내가 소수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할 말 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식이고.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정상적인 지성이 있고 교양을 가진 한국인이 아니라 후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정상적인 지성이 있고 교양을 가진 한국인이고 아까 그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 포퓰리즘에 약하고 좌파적 감성주의에 영합한다라고 본인이 규정하는 사람들은 후진적인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일본 구구들이나 하는 말을 본인은 한국에서 교양 있다고 얘기하니 뭐, 본인은 그냥 일본의 이런 극우 인간이 활동을 하는 게 방문진 이사를 맞는 하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사가 돼요? 아니 이런 뭐 사람은 어떻게 왜- 이런 자가 이런 방문진 사람은- 이사를 하지? 이런 사람은 뽑아 왜?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입맛에 잘났다고 딱 맞나 생각하니까 신청선 낼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그리고 문제라니까요. 같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것 같은 게 네. 그 SNS를 보면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좋아요? 평을 한 거를 어. 보셨지만 그 원래 이제 본 글은 뭐냐면 윤서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서인. 그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쓴 만화가.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좌파들이 욕하는 걸 보니까 이 정권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잘 안 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그렇지 뭐 동의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집단을 다 지금 방문진 이사로 추천해가지고 지금 공영방송으로 보낸 겁니다 이 정권이. 아유. 박정훈이 한 짓이 직권남용이다. 최근 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는 예. 측면에서 최상병 특검보다 심하다. 정말 극단적인 인간들을 마음 모아놨어.
했구나. 이게 박문진 이사를 지상파 공영방송의 이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나 또는 V2라는 김건희의 인식인가? 또는 이진숙의 인식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진숙의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이진숙의 인식은 그냥 허수아비니까. 아니 이진숙도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뭐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결정 권한은 이 방통위는 이제 직속으로 대통령실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윤길용 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이 홍위병이 아니라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에 가깝다. 안경 쓰면 죽이고 총알이 모자라 가스실에서 죽였다. 아, 언론 노조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크메르 루즈가 이제 죽였다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공포를 갖고 계시는가 봐요. 아, 언론 노조가.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 윤길용 이사 같은 경우는 최성호 PD를 축출했죠. PD 수첩에서. 예, 그렇죠. 딴 부서를 6명, PD 수첩에 있는 시사교양국 PD들 6명을 딴 부서로 내몰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김미화 씨라든가 김정배 씨라든가 이런 사람 다 내쫓은 게 이우용이잖아요. MBC 라디오 부장하면서. 예.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이우용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우용하고 윤규룡은 그래서 방송 PD 협회 거기서 축출당했잖아요, 둘 다. 근데 이 사람도 윤길용 같은 경우도 김재철 당시 MBC 사장과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아유, 그놈. 직속 후배.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죠. 유일임과 이진숙도 지금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슷비슷해. 그러네. 예, 지금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리고 민영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코바코 사장으로 갔는데 코바코가 광고 대행업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뭐 지상파 어지간한 CBS까지 전부 다 그냥 앉아서 예, KBS, 큰 MBC. 고생을 하고 꿀 빠는 자리죠. 꿀 빠는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코바코가 중간에 네. 매개 역할을 하면서 네. 언론하고 광고 뭐 말하자면 수요자하고 매칭하면서 수수료 떼먹고 독점 광고 대행 업체지. 그렇죠. 유일하죠. 예, 예. 독점 광고 대행 업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코바코 직원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창피해야죠.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없어요? 방법은 없죠.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민영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거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 쫓아다녔던 분이에요. 쫓아냈던 사람? 쫓아다녔던. 쫓아다녔던 그래서 사람. 이 DJ 선생님을 찬양하고 동교동교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원래 민주당이었네. 네. 완전 민주당이었어요. 완전 민주당이었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민평련 아니 그 평민당도 했다가 예. 저기 안철수 쪽에서 활동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안철수 갔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나왔을 때 네. 그때 대선 캠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 해가지고 그때 뭐 바른 뭐 정당이랑 합치고 바른미래당이 되고 근데 바른미래당 중에 일부 호남이 떨어져 나오면서 민주평화당이 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평화당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평화당 했던 인사들 중에 예를 들면 김한길 씨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김한길 씨가 했다는 게 아니라 김한길 씨를 위시로 해서 좀 이 구민주당계인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결합을 했잖아요. 그러죠. 하나 그때 민주평화당을 했던 사람들 일부가 갔거든요. 그때 민영삼 씨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랑도 좀 그렇게 비슷하네. 민영삼 씨가 말그래 죄송하지만 이분이 민주당 계열의 진보 패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진보 패널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뭐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본인의 보원을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싹 넘어가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보수 쪽에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을 욕하는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도 출마했네. 이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특보도 했었어요. 아, 특보도 했구나. 특보도 나도 했죠.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때 김기현 특보도 못 했었어요. 이때 최고위원 후보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친윤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1인 2표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조합을 막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민영삼 후보도 여기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왠지 모르게 자기들 내에서는 호남 출신들에 대한 이상한 배려가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 아니었나 본데? 아니 당선이 안 된 거는 너무 시키고 싶어 했어요 대통령은. 그랬는데 이 사람 너무 막말을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해서 안 된 거고 제가 이 민영삼 씨를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MBN에서 같이 이렇게 매일 고정으로 이제 나와서 방송하는 게 있었었는데 거기 나와서 패널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어느 순간 변절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이 진짜 뭘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행동하나 이 생각이 쭉 들어요. 배승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승희 씨도 원래 보좌관 출신인데 변호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같이 배승희 씨랑 같이 따따붙다 이제 그 방송 같이 했잖아요, 민영삼 씨가. 예. 그러면서 둘이서 그 방송을 하면서 극우적 발언과 혐오적 발언을 하면서 그 코인 받아 먹는 뭐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되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었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위원이 되냐 출마하냐면서 컷오프 맨날 서류에서 컷오프 되고 그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뤄졌는지 유의미한 득표를 하긴 했는데 당선권에 안 들어서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밀어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자리로 한 자리 준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최고위원 시키고 싶었구나. 챙겨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이 한 3억은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죠? 3년인가 임기가? 예. 아유, 참. 기사도 나오고 3억도 받고 저기 법인카 업무 추진비 카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빵도 잘 사 먹을 수 있고 오마카세도 먹을 수 있고 고급 호텔도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 6월 코바코 사장 면접 심사 당일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재명이 몸부림치는 그런 것도 힘이 빠지는 거다. 개구리가 뒤지기 전에 다리 쭉 뻗는다. 이재명 대표는 금년 정기 국회 때까지 다리 쭉 뻗다가 찍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코바코 사장으로 앉히냐고요. 네? 대단해. 코바코가 아니라 코를 박을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김정신 여사한테도 대단하다. 나댄다. 여자가 너무 나댄다.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대응 좀 못했다고 이딴 식으로 너무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 최초로도 아직 못했네. 최초로도 아직 못했는데 요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요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도 있잖아요. 김윤규 씨가 KBS 사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KBS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그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뭐 당원을 했거나 김윤규 씨는 홍보특보했잖아요. 공보특보인가 뭐 그걸 했는데 그 어떤 정치적 경력 김윤규 씨는 KBS 공채 일기고 방송인이고 정치부 기자 오래 했었고 방송인 경력, 그 언론인 경력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기웃거려서 언론 특보했다고 공보 특보했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고 그게 파업으로 이어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정치인들이네 그냥. 와, 그런데 그냥 괜찮은 거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를 더 그리워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최소한 그때는 염치라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했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정부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후한무치의 그냥 딱 그 표상이에요. 부끄러움, 노골적, 그다음 무례함. 아니 10년 만에 내 생각해보니까 눈치도 안 봐요. 이렇게 됐네. 한 14, 15년 흘렀는데 그때 왜 김인경 홍보특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제가 거의 그 욕을 잔뜩 해줬거든요. 이분한테. 정치인 했던 사람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가서 계속 정치인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해줬는데 와, 근데 보니까 다 정치인이네. 그러니까 막말하면 정치인이 되나 봐. 우리도 한번. 미치겠다. 미치겠어. 잠시 광고 보시고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 슬프네요.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합쳐서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철호 씨는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저는 매우 잘 압니다. 어때요, 이 사람은? 추정육식품 PD였어. 오, 근데 옛날에는 추정육식품 PD였다가 네. 어떤 순간에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흑화가 됐어요. 왜요? 대부분은 이제 흑화된 사람들의 특징, 제가 본 김경률도 마찬가지고 김경일도 완전 흑화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그 조직에 본인이 배신당했다는 배신감, 난 여기에서 외톨이다라는 어떤 생각, 그 이후부터 뭔가 흑화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흑화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노조, KBS 새 노조 말고요, 이제 구노조 같은 거에 어떤 수장, 기수야, 기수. 그거를 배후 조정 또는 뭐 위원장까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뭐 위원장 하고 뭐 이러다가 뭐 기완영 사장 때 기조실장까지 했죠. 그래서 미디어오늘의 잘 나가네. KBS 황태자 요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됐었던 권력 이인자로서 굉장히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면서 또 이제 노조의 어떤 구노조의 뒷배로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퇴직할 때 즈음 돼서부터 공원연 활동을 했어요. 그놈의 그 공원연 네. 공원연 활동. 이름을 마치 공정한 네. 것처럼 지어가지고. 그렇죠. 이분의 공정언론 국민연대인지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의 윤석열 정권과의 인연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취재를 열심히 하셨겠죠. 추정 60분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그때야. 검사를 사칭을 했습니다. 그때야 그때. 검사를 사칭을 했는데 저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그 변호사. 분당 파크뷰 의혹 정자동 그거잖아요. 파크뷰. 정자동 예. 그 얘기를 하다가 예. 검사를 사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하고 이게 공범 관계다라고 해서 기소된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옛날 사건이고 지난 대선 때 이분이 이재명 대 윤석열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해요. 네.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이게 공범이었고 그랬는데 나만 뒤집어 쓴 것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검사 이름까지 다 나한테 알려주고 예. 사실상 이재명 변호사가 나한테 사칭하라고 시킨 거다. 맞아요. 이 기자회견을 막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이게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때. 예. 이분은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재명 잡는 그 선봉 부대처럼 돌격 부대처럼 맞아. 했죠. 이 정권은 뉴스타파가 김만배로부터 뭐 소스를 받아갖고 보도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분이 그때. 명예를 훼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KBS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아까 김의철 물러나라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임이 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KBS 구노조하고 열심히 그 구노조의 이 중요한 지도급 인사로 막 행세를 하면서 열심히 최경영 등이 라디오에서 완전히 좌파적인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라디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마구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일같이 내면서 최경영 공원연 대표. 그렇죠. 공원연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표. KBS 내에서 또 KBS 구노조 활동이 또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다 엮어서 하는 게 공원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활동을 또 열심히 지원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김희철 사장이 물러난 이후에
KBS 사장감 중 하나로 막 거론이 되고 막 그래요 또.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네, KBS 사장을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막. 그래서 KBS 사장을 하나 그랬는데 박민 사장이 꽂히면서 그 꿈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공원연에서 막 이러한 용서받지 못할 최경영 이런 사람들이 한 방송에 대해서 막 심의를 막 넣지 않습니까? 공원연에서 예. 심의를 막 넣는데 선거 기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선방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방위원으로 가서 선방심의위원으로 가서 예.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서 거기서 선거방송 심의가 들어온 거를 심의를 해요 이 사람이 또. 그렇죠. 근데 이 심의는 거의 다 공원연이 제기한 심의입니다. 공원연이 제기한 심의를 공원연 상임대표로 하는 최초로 선방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건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다 합니다 거기서. 공원연 대표를 했었던 사람이. 네, 그리고 다 그거를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MBC 이런 데가 아주 악랄해 이러면서 지금 그거를 근거로 MBC 사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주장도 하고 주장 명예훼손도 하고 KBS 사장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방심의위원 해가지고 공영방송을 옥죄기도 하고 이 어떤 불이익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정권 입장에서는 공을 많이 세웠네.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네. 그랬더니 예.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여기는 어쨌든 방송 정책으로 보면은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 중요한 곳 아닙니까? 예. 다른 데로 보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으로 거기다 꽂는 게 윤석열 정권의 행태다. 이런 일을 해야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도로 보내주는 곳이다 여기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원연 대표하다가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역할 하다가 직접 또 추천위원으로 선방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30건의 법정 제재 중 29건의 법정 제재에 참여를 했군요.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지금. 나서서 했고 그다음에 이분의 이 유명한 발언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김 여사 사례는 이런 이야기다라며 해설을 합니다. 그 선방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이야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거다.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한가. 이런 자들이 이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의 기준에 따라서 여론 기준에 못 미치면 김건희 여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거나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면 법정 제재를 했네. 했죠. 그래서 이게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됐는데 근데 여사라고 최초로 안 이 전 의원은 이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이 왜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예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어땠습니까? 유무행정을 통해서 이거 뇌물로 느끼고 바로 돌려줘라고 했는데 유무행정관이 깜빡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가정주부가 아니라 행정관한테 야 이거 돌려줘 이거 이렇게 뇌물 하는데 같으니까 돌려줘. 이거 얼마 들 수 김건희 있어. 여사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가정주부야? 자기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라고 나를 천하에 나 김건희 오바마 콘텐츠 대표이사였어 이 사람아. 내가 대통령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렇지. 이 사람 좀 있으면 잘리겠네. 그래요. 나는 이 발언 때문에 잘릴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최대한 하여간 여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충성심 아이고. 높이 샀습니다. 아유. 높이 사서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에요? 뭐 그렇죠. 사장이에요? 이사장인데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하면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는데 재단 아닙니까 이름이 재단.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재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 홍보. 모니터링, 모니터 고지 이런 것도. 그렇죠.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다 정부가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한 과실을 다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누가 이거를 다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본인이 막. 그게 제가 이제 그 2000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명박 정부 때 같은데 MBC 백종문 본부장이라고 있었어요. 뭐 부사장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한 거라서
언뜻 기억나는 게 폴리뉴스인가 뭐 이런 매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네. 중요한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하는 거에 속았는지 해가지고 네. 돈을 주기로 하고 폴리뉴스 오니까 폴리 뉴스는 아닌데 아무튼 네.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박 누군가라는 편집국장을 저기 저 성신여대 밑에 있는 한정식집 좋은 거 있어요. 그 누구죠? 이하응 흥선대원군 네. 이하응 별장이었던 곳 그 밑에 그 어딘지 아시죠? 알아요. 어딘지 예, 아시겠죠? 예, 예. 그 성신여대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저 서류 뭉치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보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이진숙이 했던 행위 있잖아요. 뭐 저 김행이 있었던 위키트리에다가 2억 5천만 원 하면서 우리한테 좀 야 쟤들 노조 MBC 노조 좀 때려주고 우리한테 좋은 뉴스 좀 많이 좀 생산해서 여론을 좀 어떻게 좀 돌려봐줘 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일들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하는 각종 용역으로 변질화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하면 아까 예. 폴리 뉴스라고 하신 예.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폴리 뉴스라는 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조금 예. 수정을 하면은 네. 그들이 운영했던 매체라고 하는 것은 네. 폴리뷰였습니다. 폴리뷰. 폴리뉴스는 아니고 폴리뷰였고. 네. 예. 백정문 씨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MBC 부사장이었잖아요. 그랬었어, 이 사람이 제 기억에. 박성재하고 최승호 PD를 쫓아냈거든요. 맞아. 그때 그게 바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가지고 징역 그때 그 실형이 났어요. 녹취록도 있고 네, 제가 녹취록이 녹취록도 났어요. 취재를 했었어. 네, 그래서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별 이유 없이 그냥 쫓아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 징역 예.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그걸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줘. 아 윤석열이 윤석열이. 백종문을 응. 복권을 그거는 시켜준 다음에 몰랐네. 네, 복권을 시켜준 다음에 진짜 꼼꼼하다. 박무진 이사 하게 해주는 거죠. 아 백종문도 이번에 지원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다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이제 본산지라고 할까 뭐 이런 게 공원연이에요. 그래요, 그 시민단체라고 공원연. 하는 그 공원연에서 각종 심의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민원도 엄청나게 넣고 그러면 맨날 민원만 넣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민원을 넣다가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시민단체에서 넣은 거야 우리가 넣은 거 아니야. 시민단체 그러니까 덜 정치적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덜 정치적으로 보이는 시민단체에서 놓고 거기에 관련됐던 대표들 뭐 김장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최초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한 자리씩 해먹게 해주는 그런 지금 구조가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원연은 계속 떵떵거리고 있고 아마도 그 한 자리씩 해먹은 사람들이 또 각종 극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들을 또 재정적으로 백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 이명박 정권에서 네. 다 했던 거예요. 그때 그쵸? 건전 인터넷 매체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거 있었다. 예, 특정 인터넷 매체에다가 막 뭘 건전 주고 인터넷 뭐. 매체 육성 이게 있었어. 건전 인터넷 매체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좌빨이 아닌 것들은 건전한 매체인 거지. 좌빨이 아니고 이런 주장하는 거. 찾아보자. 김문수 같은 스타일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런 데가 건전 인터넷 매체다. 그렇지. 근데 이재명은 뭐 개구리처럼 뭐 사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위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네.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미디어 오늘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때 문체부에서 막 뭘 한다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네. 이게 다 이명박 때 방송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에요. 그리고 그걸 했던 인물이 사실은 이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더 나쁜 아이들이 돌아왔구나. 이동관 씨가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동관 씨가 지금은 지난번에 탄핵한다고 그래서 난 자진 사퇴합니다 그러고 없어진 것 같지만 네. 살아 계시겠죠. 짱짱하게 지금 있겠죠. 네. 뒤에. 그러니까는 이런 스타일만 딱 봐도 네. 이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KBS 구로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뭐 이렇게 집회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그럴 때 실제로 KBS 게시판에다가 본인들 뭐 1인 집회라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뭐 이런 거 편말 하나 들고 하는데 옆에 무슨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좀 높은 급들이야. 예? 중진들이랑 사진을 찍어. 세상에. 근데 사진을 찍는데 그게 진짜 언론인들이 할 짓입니까? 왜 찍어요 사진을? 사진을 찍고 응원한다 이거야. 이쪽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응원한다 이거. 그거를 KBS 게시판에 올려. 모든 사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그거를 자랑 삼아 올려요. 그러면 야 이게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에 취재가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취재 원하고 정치인들이랑 정치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사진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 이거를 자랑스럽게 올리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원래 좀 거리를 거리를 좀 원래요. 두잖아. 네. 근데 그들 자체가 그냥 정치인이 된 거야. 취재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도 없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아니 근데 없고 노조라는 것도 노조가 본인들이 언론 노조가 무슨 홍위병이고 무슨 뭐라며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 무슨 뭐 앞잡이들이라며요. 그래. 근데 언론 노조 사람들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랑 거리를 상당히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편말 시위, 1인 시위 하면은 옆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큰일 나지. 싫다고 해요. 맞아요. 절대 근데, 안 한다 그래. 정말 웃겼던 게 오해받으니까. 네, 오해받으니까. 정말 웃겼던 근데 게 그거 올리더라니까? 아이고. KBS에서 올려. 처음에 김의철 사장 물러나라고 할 때 네. KBS 신관 로비에서 천막농성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KBS 기자인데 이모 기자 있습니다. 아, 그렇지. 부산 출신 기자 네, 있어. 이모 네. 기자 나중에 자기도 KBS 사장한다고 막 나가고 그랬는데 아, 제가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산 지국에서 근무했던 네. 기자라는 말이에요. 네. 예, 예. 이모 기자가 천막 깔고 농성하면서 언론을 바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자기가 농성하는 거를 인터넷 생중계로 계속 내보내고 이랬다고요. 그랬죠. 맞아. 그럼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치권이 배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거기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응원을 한다고. 화환이 도착했으면 누가 보냈는지가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냈어? 뭐라고 써 있었느냐? 네. 제가 그거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예. 좌파 타파 장해찬과 따따붙다 배승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 같으면 창피해서 치우겠습니다. 그 계속 있어요 거기. 자랑스럽게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내 백에 이게 있다. 근데 백이 좌파 타파 장해찬과 따따붙다 배승이다. 백이. 야 너무 재밌다. 재밌다. 그때는 극우 쪽에서는 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네. 이런 이야기는 이 멤버 아니면 잘 안 돼. 이게 이제 기억을 다 하고 있기 우리 다 때문에. 아는 거니까. 그리고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다 알거든. 자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소 전현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상명여대에 있는 상명여대 아래에 있는 그래요. 그 장소다. 상명여대. 예. 그래, 상명여대, 성신여대가 아니고. 그리고 상명여대. 박찬열님이 그 이하은 별장이었어. 맞아요, 홍선배. 맞아요. 예. 네. 이름은 세자. 예, 이름은 세자. 이거 만화하게 네. 그거. 예. 박찬열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한 듯하지만 나쁜 쪽으로는 참 치밀하네요. 어떻게 복권까지 시켜주면서 하나요? 그 백종원 복권된 건 제가 그때 2008-9년인가 아니 2008-9년이 아니라 2010 몇 년인가 그 녹취록을 단독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백종명이. 아니 근데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면 네. 누가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으면 네. 본인이 뭐 하나 할 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그 인양반은 스타일이 그냥 앉혀놓고 술하고 밥 주면서 내가 챙겨줄 테니까 잘해봐. 뭐 미쏘 뭐 이런 스타일이지. 자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이 언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저는 아까 말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이 떠올라요. 지금 떠나 있지만 특보하다가 지금 방통위원장 왔다가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놓고 나갔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계속해서 제 추측이지만 윤통과 교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진수까지 저는 이 작품이 저는 이동관이라고 저는 그런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동관? 오죽하면 저는 그러게 좀 이동관이 이진숙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저는 근데 이진석이 절대 그날 놓칠 수 없다. 그냥 내가 하면 둘이 싸우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원래 방통위원장이야. 뭐. 근데 원래 이동관 스타일이요 설계자예요. 설계자. 설계를 잘 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나가면서 김홍일, 이진수, 그 다음에 지금 꼼꼼히 챙기는 이런 이사선임까지 저는 이동관의 그림자를 좀 느낀다. 아이고 대한민국이 이동관 때문에 완전히 다 이랬다 저랬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짜 한심스럽네. 그래 보여요. 그냥 제 대단하다. 추측입니다만 한번 또 뭐 드러날 때 있겠죠. 우리 오늘 정정식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뭐야 그거 정점식 사태 논란 얘기. 정점식? 한동훈이 요즘에 아니 이제 근데 뭐 한동훈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았다고 쳐. 잡은 다음에 뭐 할까? 아까 이준석도 그러는데 못한다니까. 뭘 하겠어? 일단은 특검에 찬성하겠어? 뭘 찬성하겠어? 아니야 그래도 네. 자기가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네.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켜보시면 오늘 돼요. 기사를 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의원을 정공이라고 부르고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성렬이 형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그렇게 가까운 사이다 이건데 보통 정공이라고 부르나? 이거 아니, 근데- 최경영 기자님 제가 최공 이렇게 부르나? 아니 나는- 근데 여기서, 아니, 여기서 네. 핵심 그게 아니고 네. 그거보다 대통령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한테 정정집 좀 그냥 내버려둬 했대요.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준 거잖아요. 안 받아준 다음에 태도가 더 중요해요. 윤석열이 화를 내지 않아 이제는. 경로하지 않아. 이제 가불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대표가 알아서 해야지 이랬다는 거죠. 정공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는 사이다를 얘기하려고 그 기사에 이제 정공이라고 부른다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공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직접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가지고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경로가 일어나고 사퇴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가지만 만약에 근데 여기서 또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한동훈 편인 사람을 정치위원장에 앉혔으면은 또 상황이 악화됐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또 접어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상훈 의원을 안 친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게 친한인지 친은인지가 사실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 그래요? 사람은 친한이에요. 이제. 근데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 온 거를 보면은 요거 구도를 보면은 이쯤에서 상식적으로는 요 정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자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스탠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은 어쨌든 전공이 아니잖아 김상훈 전공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확 깨질 건데 오늘 분위기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또 용산은 한 템포가 늦어가지고 일말의 불안함은 있어요. 근데 아니, 결국은 이게 갈등이 깨지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다. 결국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의 성격을 내가 아는데 대통령이 막 강한 것처럼 하고 앞에 자기가 세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것도 다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막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노선 얘기가 맞는 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다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춘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 그냥 봐도 한동훈 대표가 사석에서 그런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대요. 정점식 왜 이래? 이 사람 뭐야?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 용산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못한다. 라고 그냥 공연에 얘기해요. 그거를 쩔쩔매는 것처럼 보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20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래 하고 절차적인 것들을 다 명분을 쌓아준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면이 안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엄한 짓을 하냐 그거죠. 정점식을 알바끼리 해놓고 나를 좀 길들이려고 하느냐.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관리받아라 하는데 왜 인정을 못하냐. 이게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는 게 뭐 한동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도권은요. 일이 넘어왔고 아마 그런 현타들이 친윤그룹에서 조금씩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쉽게 스위칭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지고 내가 끝까지 막 힘자랑하고 이럴 수 있는 타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그냥 갑자기 100% 바뀌기도 해요. 그렇게 옛날에 이재석 막 안아주면서 했던 것처럼 저번에 그렇게 저 하고요. 총선 끝나고 영수회담 네. 전에 비와 나온 동아일보 인터뷰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좀 모종의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던 것도 이 그리고 노선배 말이 한동훈의 성격도 있어요. 한동훈의 앞에서는 뭐 살랑거리고 마치 눈치 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은 당대표 자기가 63% 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건 다 내 세상이고 앞으로는 다 내가 갑이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 대통령 부분에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난 어차피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가야 되고 이제부터 나의 정치 시대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너네는 찌그러져 있고 나의 발목을 잡지 마. 이게 한동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널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금 체면을 차리게 해줄게. 내가 체면 차리게 너한테 기회를 줄 때 너는 요거 좀 잡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 그러면 내가 혹시 너네가 나중에 집권 후기라던가 뭐 탄핵 얘기 나오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 조금 지켜줄 수 있어. 하지만 그때도 네가 나를 뒤에서 밑에서 서포팅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좀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넘어갔다. 성격 당연하죠. 일이 끝났다. 가불은 이미 바뀐 거고 그래서 지금 다들 숨죽여서 한동훈의 눈치를 보는 중이에요. 이제 친윤들도 슬슬.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들이 뻣뻣하거나 원칙주의자처럼 뭔가 소신을 지킨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강강 강약 약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고요.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